자, 그리고 바이오 생물 보안법이 진행이 됩니다. 이 미국 하원에서 생물 보안법이 다음 주에 표결이 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큰 이 위탁 생산 능력을 가진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관련돼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잽테마 관련된 소식들도 있었고 임상 인상을 성공했다는 소식들도 있었고 한미 사이언스, 한미 약품하고 경영권 분쟁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좀 풀어드리고, ABL 바이오가 임상 실패를 했다라는 루머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상들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미국이 입법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죠.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로 좀 부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미국 하원이 9월 초에 패스트 트랙으로 표결을 하고 이 입법 절차가 좀 진행되는 가운데 하원에서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이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돼 가지고 다음 주인 9일 그리고 13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 바이오 협회에서 이 브리핑에 좀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지난 5월 15일이죠. 미국 하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40, 그리고 반대는 딱 한 표, 한 표로 통과가 된, 압도적으로 통과된 그런 법안입니다. 이 골자가 뭐냐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중국 바이오 기업이 정면 겨냥을 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그런 내용들인데 중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임상 시험을 수행을 좀 제한적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음, 미국 미국 국민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전달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데이터를 미국 FDA에서 임상을 진행을 한다. 미국 내에서 임상 진행한다. 여기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버리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 이런 기술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적 기반 하에서 생명공학 산업에서 중국을 좀 견제를 한다. 이런 의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이 미국의 우위를 점할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국의 바이오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바이오 보안법이라는 명분 하에 중국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이오에는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죠. 바이오 산업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임상, 시험, 수탁 기업 같은 경우에 CMO, CRO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가 글로벌 시장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 내 임상 시험에 제약을 받게 되니까 한국 기업을 가지고 한국이 미국, 유럽 제약사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라는 것들이죠. 이것들에서 제가 딱 바로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대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이 위탁 생산을 해줄 수 있는 제약 위탁 생산 최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널널하거든요. 이게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생산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산 능력이 없는데 뭐 바로 이제 생산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어려우니까 계속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기술력도 있고 생산을 좀 할 수 있는 용량도 넉넉하고 이런 기업들의 뭐 준비되어 있는 그런 기업 그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이런 이제 생물 보안 법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대감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테마에서 이 경직치료제로 국내 임상시험을 일상을 통과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보툴리늄 톡신의 덕톡신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이번 임상에서는 좀 뇌졸중, 상지 근육 경직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투여를 한 다음에 12주 동안 관찰을 하는 그런 이제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 시험이었는데 이 안정성 측면에서 이상 사례라든가 약물 이상 발현 그런 이상 반응 발현율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런 이상 사례들이 좀 없어서 시험 중지한 사례들은 좀 없었다. 일단 인상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상으로 좀 넘어가고 이제 그때 3상까지부터 진짜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임상 1상은 좀 통과되기엔 좀 그래도 2상 3상보다는 금액들도 좀 덜 드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제 2상이랑 3상이랑 넘어갈 때 그 환자들도 좀 많고 뭐 그렇게 데이터가 좀 많아야 되니까 금액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국내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기술을 수출하는 마일스톤을 수령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편이기도 해요. 일단은 이 보톡스로 좀 잘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는 주름 개선 미용 목적 외에도 뇌졸중, 상지 근육 경직, 소아 내성 마비 환자들 이런 눈꺼풀 경련 이런 치료에도 좀 많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툴리늄 톡신 자체가 한 6조 원 규모로 매년 9%에서 10% 정도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미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효성 측면에서 제테마더 톡신주, 잭테마더 톡신주 이런 것들도 임상 3상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뭐 대조군에서도 유사함을 입증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었기 때문에 뭐 나쁜 소식들은 아닌데 뭐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임상 1상을 통과를 했다라고 이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기보다는 일상에서는 좀 약하긴 하죠. 근데 이제 제테마 같은 경우나 2022년도에 4월 달쯤이었어요. 미간주름 개선을 제공증으로 하는 보툴리눔 톡신, 이 제테마더 톡신주, 이거는 2상 3상 계획을 승인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도는 이걸 2종을 수출용으로 허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3상에 승인 받고 난 다음에 결과도 또 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임상 1상을 또 유효군으로 또 다른 시험에서도 통과가 됐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맞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이런 소식들이 뭐 주가에는 뭐 임상 일상 정도 성공을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주가에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은 좀 아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약 관련 소식이었는데 한미사이언스 쪽에서 한미약품 그룹에 대한 경영권 이게 좀 갈수록 좀 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은 이 한미사이언스 사내 이사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업무 방해로 경찰에 좀 고발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있었는데 이 현재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음, 좀 뭐랄까 대표 형제 측이라 모녀 측 배우자라든가 이제 모녀 측 이게 좀 남자하고 여자 이 가족 한 가족 안에서 형제하고 뭐 장남이랑 차남이랑 지분을 들고 있는 것들이랑 창업자의 배우자하고 이 장녀분께서 그리고 한동미 한양정밀 회장 지분까지 다 합해가지고 29%하고 48%하고 지분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가 일단 집안 싸움이다라고 정리를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경영권을 경영권 문제가 생기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잖아요. 근데 이 한미약품을 포기를 하기에는 제약사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약사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한 17% 정도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투자들 사이에서는 대주주들이 이 지분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지분으로 싸우니까 지금 유통되고 있는 주식들을 사들일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꽤 오래됐어요, 이게. 이 탄탄한 기업 가치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야, 얘네들이 가족 간에 이런 식으로 뭐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분 확보 과정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기업 자체도 뭐 탄탄한 기업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분 매입을 한다. 뭐 주가가 좀 꿈틀꿈틀한다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신약으로 좀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약물들도 좀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들도 그렇고 이 지분을 계속 매입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준다라고 하면 그때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48% 정도 수준의 지분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은 한양정밀하고 신동국하고 한미사이언스 41%에 대한 지분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제 한미사이언스는 더군다나 더 품절주
2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유통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품절주 수준인데 뭐 이렇게 좀 지분 관계도가 좀 복잡한 그런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의 손이 어, 방향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치 앞도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ABA 바이오 같은 경우도 소식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ABL 501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단 파이프라인은 좀 많은 상태예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이 ABL 001 그리고 임상 1상 진행하고 있는 약물 같은 경우가 301, 503, 111 이 전 단계하고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이 501에 대한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이제 임상 1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관련 소식이 어, 일상 데이터가 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공시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1차 평가 지표의 안정성 데이터를 중심으로 좀 공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갑자기 한투파 한국투자 파트너스에서 180만 주 가량을 좀 3만 5천 원 수준에서 매도를 했고 30일에는 남은 잔액 51만 주를 3만 4천 원 수준에서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BL 501 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하자마자 한국투자 파트너스에서 보유 중인 자산을 뭐 다 버려버리니까 장내에 매도를 해버리니까 이거 ABL 501이 임상 일상을 실패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소식들이 뭐랄까 그런 이제 루머라고 사실상 루머도 사실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루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임상 실패를 했다라는 것들이 기정사실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이 사측에서는 이걸 좀 진화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의견을 보면 일단은 ABL 501 이게 임상 일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게 회사 기업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핵심적으로 매도를 할 요인들로 되지는 않는다. 그것 때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자원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ABL 501이 잠정적으로 후속 연구 개발을 중단할 예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501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 약간 후속 연구 개발을 좀 중단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있어서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매도를 했다라고 해도 뭐 사람들은 뭐 거의 투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최근에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뭐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FDA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인상 3상 여기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이제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섹터 쪽에서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제약기업들의 특징적인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